제곱미터 이상 건물에 한해서 내진 설계를 하도록 했고, 그 이후에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이 범위가, 적용 범위가 확대됐죠. 2017년에는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작은 건물, 상가, 주택을 신축하거나 보수하면 취득세나 재산세를 감면해 주겠다, 이런 제도도 시행했었습니다. 또 부동산 매매 계약할 때 첨부되는 확인 설명서에 내진 설계의 수준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 내진 설계가 없다면 건축물 대장에 해당 내용 없음, 이렇게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계약할 때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고요. 튀르키예 출신인 알파고시가 최강시사에서 현재 튀르키예 상황을 삼풍백화점 곱하기 만채, 이렇게 비유했는데요. 그만큼 폐허가 되어버린 건물들이 많다는 거죠. 또 그동안 얼마나 관련 부정부패가 심했는지 이번 지진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내진 설계 규제가 강화된 이후 지어진 신축 건물, 공동주택들도 속절없이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은 내진 설계 제도가 시행된 이후라도 과연 규정을 제대로 지켜서 아파트 빌딩을 지었을까? 아니면 돈 벌 욕심에 그냥 하는 척만 하면서 그냥 깔아놓고 세금 혜택이나 받았을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튀르키예처럼 대형 참사가 나서 그때서야 관련자들 잡아들인다고 우림장 놓고 언론통제 하고 그러는 건 아니겠죠? 의심을 하게 됩니다. 아니겠죠? 그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화요일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최강시사 출발합니다. 저는 KBS 최경영 기자고요. 최경영의 최강시사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천 원, 긴 문자 100원은 샵 기장동 통합금이고요. 오늘 최강시사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출마한 조수진 의원, 그리고 정의당 이동윤 대표, 그리고 민주당 정청래 의원 방문했습니다.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언박싱. 자, 뉴스 언박싱 시작하겠습니다. 민동기 기자, 김민아 평론가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판결문이 언론에서 보도가 됐는데 그 내용에 김건희 여사가 좀 있군요. 김건희 여사 실명이 37차례 접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공소시효가 나는 이른바 2차 주가 조작 시기에도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시세 조정에 쓰였다. 이게 이제 1심 재판부의 판단인데요. 1심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해명관에 좀 배치가 되는 그런 타입이고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가 2010년 이른바 1단계 선수 이모 씨에게 위탁 관리를 4개월 정도 맡겼는데, 그때 손실이 나서 돈을 빼고 절연했다. 근데 주가 조작이 일어난 시기는 그 이후고, 그때는 주식 거래 안 했다라고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재판 과정에서 그거는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공개된 제1심 판결문에서 이제 확실하게 이 부분이 좀 자신과 다른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좀 해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해명을 해야죠. 그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주가 조작 사건에서 돈 된 사람, 있는 사람이 뭐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돈 돼가지고 뭐 자기는 모르는 새에 주가 조작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건 뭐 죄를 물을 수 없는 거고, 재판부도 이제 여기에 등장하는 이른바 전주들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을 한 건데, 예. 이 판결문에 보면은 1단계에 이어서 2단계에서도 연속적으로 위탁된 계좌는 이 김건희 여사 계좌하고, 그 다음에 이 모친인 최은순 씨 계좌 정도이다라고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다른 전주들하고도 또 다른 어떤 그런 맥락이 있는 거 아니냐를 의심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3,300원에 8만 주 매도, 그리고 얼마 있어서 그걸 원하는 주가 세력의 문자가 있었고, 바로 이제 김건희 여사가 매도를 했고, 전화주문을 통해서 매도했던 그 부분하고 정황이 있는 거죠. 그리고 주가 조작 세력의 문자 사이에 김건희 여사가 좀 나오는 부분들은 그 부분하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하이리 비인베스먼트 네. 투자회사에 왜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다른 일반적인 전주들하고는 좀 달라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말씀하신 데 매도 주문과 관련돼서는
재판 과정에서는 검사가 이제 이게 영업점 단말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직접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추궁하는 장면도 있었는데, 일단 재판부는 이걸 누가 주문한 것, 누가 주문했다까지는 이제 밝혀내지 못했다라고 봤어요, 재판부는. 일단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말씀하신 이런 맥락들을 보면은 결국은 이게 어쨌든 특별한 어떤 맥락과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은 충분히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판결문을 실제로 나온 걸 가지고 언론이 분석해본 결과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대통령실은 이 판결이 나오자마자 그동안에 이 김건희 여사가 이 공공모소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고 하는 이 민주당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런 식의 이제 어떤 입장을 내고, 그리고 앞으로 뭐 그런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은 가짜 뉴스다라고 규정을 하고 뭐 이랬단 말입니다. 언론 플레이 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 나오는 뉴스는 가짜 뉴스다라는 이쪽에 이제 그렇죠. 윽박 으름장 뭐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공개적인 경고 뭐 이런 예. 것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며칠 만에 그냥 판결문 내용이 언론에 의해서 분석이 되면 다 이렇게 좀 뒤집어질 만한 그런 대응을 왜 대통령실이 그렇게 서둘러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근데 되고.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법한 시세 조정으로 유죄가 인정된 그런 범행의 계좌가 사용됐다는 그 자체만으로 뭐 바로 이제 김건희 유죄나 여사 무죄나 그거는 공공기가 인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 분명히 그 부분은 맞는데요. 근데 이거 대통령실이 무엇보다도 어제 11호 기자는 이야기를 했지만 100여 명 이상이 조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단순 전주들도 다 소환 조사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참고인 조사. 그러면 최소한 참고인 조사라도 했어야 돼. 그렇죠. 참고인 조사가 네. 아니고 김건희 여사하고 그 윤 대통령의 장모 계좌 같은 경우에는 네. 1차 주가 조작에 어찌됐든 계좌가 다 쓰인 사실이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유일하게 지금 1차, 2차 주가 조작 세력에서 유일하게 지금 연루된 네. 사람이 두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검찰 조사를 했었어야죠. 그렇죠. 지금도 이제 사실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사건 맡아서 하는데 뭐 조사를 언제 한다든지 이런 얘기는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재판 결과가 꼭 이렇게 나와야만 조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당연히 이제 특검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 특검 이야기를 박봉훈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제 했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은 반드시 관철하겠다. 네, 일단 뭐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민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상당히 좀 격하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대장동 그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50억이 뇌물이 아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판결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입에 침이 마르고 닳도록 주장했던 공정과 상식은 대체 어디로 갔느냐라고 또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 때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가 없었던 점도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예. 이제라도 선여원로 수사서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잡아야 한다. 남은 것은 특검뿐이다. 이런 점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뭐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더 많이 담았으면 이제 좋았을 텐데, 어쨌든 다소 이제 이 검찰 수사라든가 특검이라든가 이런 것에 쏠린 느낌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메시지가 사실 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 야당으로서 뭐 주장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건 이제 실제로 이제 김건희 특검 그리고 대장동 특검, 이른바 이제 이 두 개의 특검을 실제로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냐의 문제인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대장동 특검과 관련돼서는 정의당이 이제 어떻게 추진한다는 것이고, 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은 일단 검찰이 소환조사하는지를 기다려보겠다, 이제 이런 입장인 거예요. 아마 뒤에 인터뷰를 하신다고 하니까 입장 들으실 것인데. 짧게. 근데 이거는 약간 좀 애매모호하더라고요. 그렇죠. 대장동 특검도 50억 클럽 특검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정당은. 그래서 그 범위가 약간 좀 축소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김건희 여사 특검도 약간 좀 당 내에서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의견이 다른 이견이 예.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예. 어찌됐든 일단 수사를 촉구하는 쪽에 일단 정의당은 방점을 찍은 거고요. 일단 검찰 수사를 근데 촉구하는. 그런 정의당의 또 비판적인 의견은, 아니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를 안 해온 건데 예. 왜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고 이게 검찰이 지금이 제대로 수사를 하겠느냐, 예. 또 이렇게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첫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이제 정의당